is a story told without words. 영어 사용 설명서 관사, 관사의 핵심 원리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반드시 파트 1을 먼저 시청하시고 파트 2를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파트 1의 핵심 내용이 정관사 더였다면 이번 파트 2의 핵심 내용은 물질명사의 관사 적용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관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유일한 문법 사항인 부정관사, 무관사의 적용 기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파트 1에서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화면상으로 제시만 하도록 합니다. 부정관사, 무관사의 적용 기준에서 다루고 있는 명사는 가산명사인 보통명사와 불가산명사인 물질명사, 추상명사 세 가지입니다. 이때 보통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를 일반명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어의 명사 분류는 모두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일반명사 세 가지와 고유명사, 집합명사의 총 5가지로 분류됩니다. 지금부터 전개될 논의는 일반명사인 보통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유명사와 집합명사의 경우는 각각 일반명사와는 전혀 다른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별도로 설명할 것입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파트 1에서 정리했던 핵심 내용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에서 유일성이 충족되면, 즉 세상에 한 개만 존재하면 이에 대해서 가산성이 무의미한 경우라고 정리했었습니다. 이때 가산성이 무의미한 경우, 즉 가산성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가산성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가산성은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고, 이 경우에는 정관사절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반복해서 강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일반 명사인 보통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의 가산성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명사에 대한 영어의 가산성은 먼저 가산성이 의미가 있는 경우와 가산성이 의미가 없는 경우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가산성이 의미가 있는 경우는 다시 가산성이 존재하는 경우와 가산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로 분류되게 됩니다. 한편 모두 알고 있듯이 가산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명사는 보통명사이고, 가산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명사는 물질명사와 추상명사가 됩니다. 이때 가산성이 존재하는 보통명사에는 부정관사를 사용하고, 가산성이 존재하지 않는 물질명사와 추상명사에는 부정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무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산성이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앞에서 정리했듯이 일반적으로 정관사 더가 적용됩니다. 제한된 범위 내에 존재하는 유일한 대상이 되면 가산명사, 불가산명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가산성이 의미가 없는 경우가 되어서 일반적으로 정관사 더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듯 보이지만 기존에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에서
가산성이 무의미한 경우가 추가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파트 1에서 강조했듯이 가산성이 의미가 있는 경우와 가산성이 의미가 없는 경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영역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파트 2 핵심 내용인 가산성이 의미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성이 의미가 없는 경우에 대한 논리가 그대로 물질명사의 관사 적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성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영어 명사를 가산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설명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관사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명사의 특성에는 가산성만 있는 것은 아니고 가시성도 존재합니다. 가시성이란 쉽게 말해서 눈으로 볼 수 있음입니다. 그런데 이는 명칭을 그렇게 정한 것이고 실제로 가시성은 시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시성은 청각, 후각, 촉각 등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가시성이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가시성이란 인간의 모든 감각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음입니다. 다만 시각이 가장 대표적이고 빈도도 가장 높은 경우이기 때문에 가시성이라는 용어로 명명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처음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각 위주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가시성을 기준으로 일반 명사를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음, 더 나아가 감각으로 느낄 수 있음을 기준으로 보면 보통 명사와 물질 명사는 가시성이 존재하고 추상 명사는 가시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질 명사인 물, 금, 하늘, 바람 등이 우리의 감각으로 확인 가능하다는 것은 모두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물, 금, 하늘은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하고 다음으로 바람의 경우에도 먼저 촉감으로 느낄 수 있으며 나뭇가지 등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등을 통해서 시각적으로도 확인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가시성 기준으로 보면 물질 명사와 보통 명사는 가시성이 존재한다는 동일한 가시명사의 범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즉, 물질 명사와 보통 명사는 인간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행복, 사랑 등과 같은 추상 명사는 가시성이 존재할 수 없는 불가시 명사입니다. 즉, 인간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두 알고 있듯이 가산성의 기준으로 보면 보통 명사는 가산 명사이고 물질 명사는 불가산 명사로 각각 다른 범주로 분류되지만 가시성을 기준으로 보면 물질 명사와 보통 명사는 인간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동일한 가시명사의 범주인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물질 명사와 보통 명사가 모두 동일하게 가시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가시성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보통 명사뿐만 아니라 물질 명사에도 관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강조하면 핵심은 물질 명사에도 가시성을 기준으로 하면 관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산성을 기준으로
물질명사에는 관사를 적용할 수 없다고 정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질명사에 있어서 관사 사용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시성은 물질명사의 관사적용 원리를 설명해 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산성과 가시성 기준에 의한 일반명사, 즉 보통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의 분석을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가산성 기준과 가시성 기준으로 일반명사를 분류했을 때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물질명사인 것입니다. 보통명사와 추상명사는 가시성 기준과 가산성 기준에 대해서 관사 적용 여부가 동일하지만 물질명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명사는 가산성 기준에 의해서는 관사를 적용할 수 없지만 가시성 기준에 의해서는 관사를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가시성 기준에 의해서 물질명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관사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하의 설명은 가시명사의 범주에 속하는 보통명사에도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말은 보통명사에 대한 관사 적용 기준도 기존에 알고 있었던 가산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성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파트 1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 존재하는 유일한 대상이 되면 가산명사, 불가산명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가산성이 의미가 없는 경우가 되어서 일반적으로 정관사 더가 적용되게 된다고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결론을 미리 정리하면 물질명사가 제한된 범위 내에 존재하는 유일한 대상이 되면 가산성이 의미가 없는 경우가 되어서 일반적으로 정관사 더가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정관사 더가 특정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특정성의 원천은 시간적, 공간적, 지역적, 상황적 제한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유일성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정관사 더가 특정성을 갖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로 설명될 수는 없고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현재 설명하고 있는 물질명사가 제한된 범위 내에 존재하는 유일한 대상이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정관사 더는 물리적, 가시적 특정성을 나타내는 정관사 더라고 정리됩니다. 사실 지금부터 설명할 물리적, 가시적 특정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앞에서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물질명사의 관사적용 원리인 물리적, 가시적 특정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설명하도록 합니다. 그림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배는 백조처럼 천천히 수면 위를 나아갔다 라고 영어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면에 해당되는 물질명사인 워터에 대한 관사 적용이 핵심입니다. 화면의 세 문장 중 올바른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답은 정관사 더를 사용한 2번 문장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적용하여 설명하면 사진이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 존재하는 유일한 대상이기 때문에 물리적, 가시적 특정성이 존재하게 되고 따라서 정관사 더를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사진 밖의 세상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한 장의 사진 속 장면은 모든 세상으로 간주되고 그러한 정지된 시점의 제한된 모든 세상 안에서 유일한 대상이 되는 경우에 가산명사인지 불가산명사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든 대상에 정관사더를 사용하는 것이 물리적 가시적 특정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위 예문에서 보통 명사인 배를 정관사더를 활용하여 더 쉽으로 표현한 것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여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한계나 범위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가산성이 적용되고 한 장의 사진처럼 정지된 시점의 제한된 장면에서 유일한 대상이 되면 이때부터는 가산성은 될 수 있는 한 배제되고 가시성이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관사가 정관사 더이고 이에 따라 우리는 눈에 보이면 좀 더 정확하게 우리의 감각으로 확인되면 이를 그대로 앞 문장의 the water, the ship처럼 정관사 더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묘사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시성이 개입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또는 우리의 감각으로 확인되는 것을 그대로 관사로 나타내어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즉, 시각적, 감각적 정보를 관사적 기호로 전환하는 방식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시각적 정보가 전환된 관사적 정보에는 정관사 더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자주 사용되는 관사적 기호가 정관사 더인 것이고 다른 관사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언급하면 제한된 범위 내에 존재하는 유일한 대상인 경우에는 정관사 더를 적용하게 되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 복수로 존재하는 대상 등의 상황에 대해서는 정관사 더가 아닌 다른 관사가 기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언급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성의 영역에서는 기본관사가 부정관사와 무관사이지만 가시성의 영역에서의 기본관사는 정관사 더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리적 가시적 특정성을 나타내는 정관사 더에 있어서 더 플러스 물질명사는 물질명사로 이루어진 구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형태라는 것은 물질명사로 이루어진 점, 선, 면, 공간 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물질명사가 정지된 시점의 제한된 장면에서 점, 선, 면, 공간 등 어떠한 형태로든 사람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대상 중 유일한 대상인 경우에 정관사 더를 사용합니다. 사진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눈앞에 직접 펼쳐진 풍경이라고 생각하고 하늘을 봐, 하늘은 파랗다 라고 영어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세 문장 중 올바른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답은 정관사 더를 적용한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번에도 지금까지의 설명을 적용하여 설명하면 나의 눈앞에 펼쳐진 제한된 범위 내에 존재하는 유일한 대상이기 때문에
물리적, 가시적 특정성이 존재하게 되고 따라서 정관사더를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유일한 대상인 하늘은 점, 선, 면, 공간 등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언어로 표현한 것이 정관사 더를 사용한 the sky인 것입니다. 반복하면 가시성에 의한 더 플러스 물질 명사는 구체적인 형태, 즉 점, 선, 면, 공간 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더 플러스 물질 명사는 물리적인 형태입니다. 최종적으로 더 플러스 물질 명사는 형태라고 정리됩니다. 정리하면 물질 명사가 정지된 시점의 제한된 장면에서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유일한 대상이라면 물리적, 가시적 특정성을 나타내는 정관사들을 사용하여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관사인 스카이는 다수 동일한 종류 대상들에 존재하는 하늘이라는 공통의 특성, 즉 추상적 의미의 하늘이라는 개념이지만 물리적, 가시적 특정성을 나타내는 정관사 더가 적용된 the sky는 제한된 장면에서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형태를 지닌 하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관사인 water는 추상적 의미의 물이라는 개념이지만 물리적, 가시적 특정성을 나타내는 정관사 더가 적용된 the water는 제한된 장면에서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the wind, the sand, the light, the air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면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현관에 눈이 쌓여 있는 광경입니다. 이 사진의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현관에 있는 눈을 치워라 라고 말한다고 했을 때 이를 영어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핵심은 눈을 무관사인 snow, 정관사를 사용한 the snow, 그리고 부정관사를 적용한 a snow 중 무엇으로 나타낼지를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눈은 점, 선, 면, 공간 등 구체적인 또는 물리적인 형태라고 생각되십니까? 당연히 사진 속에서 보이는 눈은 정지된 시점의 제한된 장면에서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는 유일한 대상이기 때문에 정관사 더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move the snow from your porch 라고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속 바닷가의 해변을 영어로 묘사하여 표현하면 관사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구체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더 비치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재채기를 할 때 많은 세균들이 공기를 통해 퍼집니다 라는 문장을 영어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기를 무관사인 air, 정관사를 사용한 the air, 그리고 부정관사를 적용한 on air 중 무엇으로 나타낼지를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공기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로 채워진 구체적인 공간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태를 나타내는
물리적, 가시적 특정성을 나타내는 정관사 더가 적용된 Many germs are spread through the air when you sneeze가 적절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공간이라는 형태를 나타내는 정관사 더가 사용된 표현들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In the cold, in the dark, in the sun, in the light, in the shade, in the rain. 이러한 표현이 사용된 문장의 예를 제시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e woman is looking at the night. 여자가 어둠을 응시하고 있다. We all sat in the sun. 우리 모두는 햇볕을 받으며 양지에 앉았다. 화면의 문장에서 at the night과 in the sun은 모두 공간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정관사 더가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틈틈이 주위를 살펴보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하나를 물리적, 가시적 특정성을 나타내는 정관사 더를 적용하여 영어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게 원리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추상명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추상명사의 관사 적용이 가장 난해합니다.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시간적, 공간적, 지역적, 상황적 제한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유일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정관사 더를 적용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추상명사는 구체적인 인물, 사건 등과 관계되는 경우에 제한이 걸려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동시에 유일성이 충족된다고 생각되면 정관사 더를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상명사의 관사적용 기본입니다. 부족하지만 모든 영상을 요즘 추세에 맞게 될 수 있는 한 짧게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사용 설명서에서 제공하는 관사의 핵심 원리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연히 관사에 대한 무수히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영어 사용 설명서는 계속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후 영어 이론은 영어 사용 설명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 문법이 아니라 영어 사용 설명서인 것입니다. 앞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영어 이야기가 제시될 것입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